2007년 6월 21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놀이공원 역사상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라는 드롭타워 놀이기구에서 일어난 비극이죠. 피해자는 당시 13살이었던 케이틀린 라세터. 그녀는 단지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 놀이공원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에 탑승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녀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 사고는 미국 전역의 안전관리의 허점을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켄터키주 루이빌 근처 저먼타운에 살고 있었으며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부모님 브랜디와 모니크는 그녀에게 점차 자유를 허락해주기 시작했고, 이날도 친구 2명과 함께 놀이공원 켄터키 킹덤에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켄터키 킹덤은 1987년에 처음 문을 연 루이빌의 대표적인 테마파크로 약 27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롤러코스터, 워터파크,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었고, 슈퍼히어로 테마를 입힌 여러 스릴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는 1995년에 헬리베이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이후 2002년부터 슈퍼맨의 이름을 딴 리브랜딩을 거쳐 더 유명해진 인기 놀이기구였죠. 이 드롭타워는 총 높이 177피트에 달하며 라이더들을 위로 끌어올린 후 시속 54마일의 속도로 자유낙하시키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놀이기구 제작사로 이름 높은 인타민사가 제작했으며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유사한 모델을 판매했죠. 유압 시스템과 고강도 강철 케이블을 통해 승객이 앉은 곤돌라를 들어올리고 정해진 타이밍에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2007년 6월 21일 케이틀린과 그녀의 친구들은 기분 좋게 놀이공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사롭고 공원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로 가득했죠. 이들은 한 차례 슈퍼맨 타워를 탑승한 뒤 줄이 짧아진 틈을 타 다시 한번 타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줄에는 단 10명 정도만 서 있었고, 이전 탑승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탑승을 위해 곤돌라에 착석한 케이틀린과 친구들은 곧 기구가 상승하며 하늘로 오르는 짜릿함을 느꼈죠. 하지만 중간쯤 올라갔을 때 좌석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쇠가 마찰되며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퍽 하는 무거운 금속음과 함께 굵은 강철 케이블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 케이블은 그대로 낙하하며 케이틀린의 입을 강타했고, 그만 입술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후에도 케이블 몇 가닥이 곤돌라 주위를 휘감으며 떨어졌고, 승객들은 곧장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구를 운영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원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 역시 늦어졌죠. 결정적인 순간 곤돌라가 낙하하기 시작했을 때 케이블 하나가 케이틀린의 다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무게와 속도가 더해진 케이블은 마치 절단기처럼 그녀의 양발을 절단했고, 특히 왼쪽 발은 무릎 아래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갔죠. 케이블은 그녀의 대퇴골까지 박살냈고, 좌석 아래로는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과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사고 직후 현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곧바로 구조대가 출동했으며 케이틀린은 루이빌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고, 다리의 손상 상태는 너무 심각해 신속한 수술이 필요했죠. 의료진은 오른발은 간신히 접합했으나 왼발은 무릎 아래에서 절단해야 했습니다. 총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그녀는 생명을 건졌고, 이후 장기간의 재활과 수술이 이어졌죠. 심리적인 충격 또한 컸습니다. 케이틀린은 자신이 탔던 놀이기구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다리를 잃은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로 몇 달간 공황장애와 악몽에 시달려야 했죠. 이후 수술을 반복하며 인공관절과 보철을 사용한 재활 과정을 거쳐 다시 걷는 법을 배우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고 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인타민사가 제작한 이 드롭타워 모델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원인은 케이블 피로와 유지보수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놀이기구에는 총 10개의 주요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켄터키 킹덤 측은 시각적 육안 점검만 진행했을 뿐 초음파나 자개 탐상기 같은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죠. 놀랍게도 당시 놀이기구를 운영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18세였고 사전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뉴얼상 점검 항목은 매일 수행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수일씩 건너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켄터키주 의회는 즉각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고속 스릴 놀이기구를 단독 조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 타워 오브 파워는 사고 발생 1년 후인 2008년 완전히 해체되어 공원에서 사라졌죠. 케이틀린의 가족은 켄터키 킹덤과 모 기업인 식스플래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평생 간병 및 치료비를 포함한 비공개 합의금을 받기로 합니다. 케이틀린의 의료비, 보철수급,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었고 일부 언론은 이 합의금이 수백만 달러, 하나로 약 몇십억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한편 식스플래그 측은 놀이기구 제작사인 인타민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의무는 최종 운영자인 공원 측에 있다고 판시하며 인타민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케이틀린 라세터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심장집중치료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진정한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대중 앞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고가 나를 바꾸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되찾았고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단순한 재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회복력, 고통에 맞서는 정신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스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사건이었죠.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록보관소 X였습니다.